Was it love no more? 없어요. 왜냐면 사실 화면은 전부 다 모카님 것만 될 거라서. 여러분,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이모카님은 제가 아까 프로필을 공유 드리긴 했는데, 지피터스의 파트너이자 또 스터디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커머스 분야에서 강사도 하시면서 이커머스 사업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또 엄청 애정하는 분이죠. 예, 사람들이 저한테 애정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고.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네, 이모카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8시부터 시작인데, 처음에 뭐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거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다음에 또 스케줄이 있다 보니 저희가 빨리빨리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링크는 지금 여행가이드님이 계속 주고 계신데, 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은 제가 이렇게 깃허브로, 배포해 놨습니다. 1시간 반 전에 만든 겁니다. 네. 제가 이게 진짜인지 뻥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1시간 전에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증거는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까지 계신 분은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인데 제가 일한 시간은 10분이고요. 나머지는 클로드가 만들었어요. 저는 옆에서 오락하고 있었어요. 게임하고. 네, 만들면서 게임하고, 만들면서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남아 계신 분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제가 채팅을 조금 보면서 할게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화면 보고 지금 만든 거는 제가 1시간 반 전에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불과 15분 전에 깃허브에다가 업로드한 웹사이트처럼 보이는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랜딩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저희 주제죠. 비개발자도 샵 가능. 간지나는 슬라이드 똑딱 작성법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행가제이님이랑 같이 하는 행사에서 환승 그 커리어 환승이라는 주제로 저도 이제 노션 세션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한번 다른 분들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아무래도 다 AI를 활용하시다 분들이니까 우리 진짜 방이 웃겼잖아요. 서로 누구는 뭐 감마로 만들었어요. 누구는 젠스파크로 만들었어요. 누구는 뭐 캔바 AI나 캔바 코드로 만들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도 좀 꿀리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어떻게 했냐. 나는 클로드랑 만들어야지. 클로드도 아티팩트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슬라이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아티팩트 기능이 아니라 오늘은 MCP라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제가 클로드, 온리 클로드만 사용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물론 클로드 안에다가 그 MCP라는 도구를 설치를 했지만, 그걸 이용해서, 많이들 활용하시는 그런 코드가 나오긴 할 건데, 제가 코드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 유사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긴 하는데, 정통으로 하지 않고 유사 과학처럼 유사로 하기 때문에 코드를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냥 짜줘, 만들어줘, 수정해줘, 업데이트해줘, 지워줘 이것만 하는 겁니다. 저는 검토하는 역할인 거고요. 모든 것은 다 클로드한테 맡겼다는 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여행가족님한테 제가 보내드렸으니까는 뭐 틈틈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글씨가 폰트가 작을 수 있어요. 작을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수정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올렸고 모바일로 보기에는 반응형이 아니어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웹에서 보셔야 됩니다. 네. 아, 타이카님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타이카님은 저 개발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아래 등급.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링크를 만들었어요. 제가 들어가면은 제 소개가 나와요. 저는 1인 사업가고요. 지금은 기존에는 이제 유통사 모카팩토리라는 회사를 운영을 해 오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많이 좀 축소가 돼서 지금은 B2B로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회사를 위한 AI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지금은 제 주변에 소상공인들하고 커머스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솔루션을 좀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웹사이트 구축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도 컨텐츠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노션을 주제로 해서 스터디를 그 지피터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컨텐츠로 노션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자동화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런칭 중인 게 부동산 뉴스레터 요모조모라는 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충 여기 보면은 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제 소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강의안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전 18년 차가 돼가지고 소개 안 했습니다. 전 18년 차 스윙 댄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악기라든지 네, 춤을 하나씩 배워두시면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번 목표는요, 클로드랑 MCP로 실무급 슬라이드를 만들자. 저는 이제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실무급 슬라이드를 만들자는 거고요. 기술 스택은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저도 모르는 거예요, 잘. 바닐라 JS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HTML5, CSS3. 이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4대3 반응형 페이지로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반응형이 되는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만들었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할 거고요. 기로님 좀 이상한데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채팅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네, 중간중간 급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요, 비개발자, 비디자이너이지만 AI 도구가 활용 가능한 1인 사업가 마케터 기획자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클로드 AI와 MCP를 활용하면 PPT를 만들 수 있다는데 오늘 아마 대부분은 MCP라는 걸 활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내가 MCP라는 걸 잘 모른다. 클로드도 잘 모른다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어, 이거 다음에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유료 세션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걸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데 대부분은 아마 오늘 하시는 워크플로우만 좀 잘 따라오시면은 공부만 조금 여러 가지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번역 좀 하면은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클로드로 직접 슬라이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제 생각에는 슬라이드도 하나의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한 발표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툴을 이용한 그냥 지식 컨텐츠일 뿐인데 저는 슬라이드도 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슬라이드를 만들 때 브랜드 컬러 같은 거 만들잖아요. 브랜드 컬러 팔레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나를 인식하기 위해 슬라이드도 하나의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모든 컨텐츠는 제가 생각하기에 AI가 아닌 내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욕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어려운 길을 간 거죠.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맞죠? 제임스파크랑 감마가 잘 만들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이유는 제가 직접 이런 걸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가만히 멈춰 있는 제품은 디지털 제품이 이미 죽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디지털 제품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발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슬라이드는 어떤가요? 한번 뿌리고 나서 끝인가요? 아니죠. 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슬라이드가 과거의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관리를 하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PPT 파일이라든지 PDF로 보내버리면 그건 그냥 죽은 지식, 멈춰있는 지식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웹사이트로 슬라이드를 배포하게 되면은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제가 만들어 놓고 테스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과도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노션 같은 경우에 노션을 좋아하지만 대규모 비즈니스 PT에 노션을 가지고 갔다. 별로예요. 맞죠? 그다음에 캔바를 쓴다. 캔바 좋아요. 저도 캔바를 쓰고 있고 물론 모든 프로젝트를 다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캔바를 주로 사용하고 고품질의 대신에 고품질의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수동 작업을 해야 돼요. 맞죠? 아니면 템플릿이라도 가지고 와서 써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캔바 코드를 쓸 일이 있어서 써봤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코드를 이게 뭐죠? 용량이 있어요. 그 이상은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얘기하고 그 아래 뭔가 또 질문을 하면 맥락을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 아직 캔바 코드는 그냥 폐기 처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당분간은. 네, 그 다음에 젠스파크 감마 마누스 좋아요. 저는 이것들을 AI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퀄리티는 우수하지만 저는 이게 통제권이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젠스파크 감마 마누스한테 내 거를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에이전트는 나의 에이전트일까요? 저는 아니에요. 그냥 빌린 거예요. 젠스파크나 감마한테. 근데 그리고 복불복의 성격이 강해요. 어쩌다 보면 젠스파크가 진짜 기깔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깔나게 꾸준하지 않아. 다음에 만들면 조금 별로야.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물론 지금은 점점 젠스파크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러버블이라든지 젠스파크 쓰시는 거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하지만 복불복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을 조금 할 줄 알면은 이거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아예 초보자가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젠팍이나 마누스. 아니면 아예 고수가 사용해서 이 코드를 가지고 내가 다른 툴을 이용해서 뭐 수정을 한다. 그럴 정도의 실력자라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젠스파크 막 쓰다 보면은 크레딧이 있어요. 크레딧이 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제가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젠스파크만 쓰는 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툴이랑 같이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웹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네. 다 사람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반응형이 가능하고요. 인터랙티브 기능을 넣을 수 있고요. URL로 배포 및 공유 가능해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감마나 아니면은 젠팍이라든지 가능해요. 근데 제가 더 여기에 추가를 하자고 하면은 웹 방식으로 여러분들 웹 그 뭐죠? 사이트 맵 만들잖아요. 홈페이지 만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사이트 맵 형식으로 만들면은 SEO 최적화도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거를 다 긁어가지고 갈 수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내 웹사이트도 배포를 하면은 어디선가 공간에서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사이트를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뿌려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 만들잖아요. 블로그도 좋은데 웹사이트를 한 100개 정도 만들면은 엄청난 퍼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똑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공장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잖아요. 슬라이드도 공장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직접, 죄송합니다. 내가 직접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다. AI는 에이전트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젠팍이나 마누스 같은 걸 쓰면은 맡기는 경향이 강한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은 제가 프로젝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직접 주도를 하려면 AI는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고 저는 직접 프로젝트 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측면에서 저는 AI, LLM 모델들을 직접 사용하는 게 사용해 보는 그런 습관이나 아니면 그 스킬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되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클로드, 오늘 설명할 클로드는요, 뛰어난 코딩 실력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프로젝트와 아티팩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유료 사용자만 가능한데 20불이잖아요. 20불인데 전 절대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저 만들었잖아요. 20불짜리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클로드 MCP를 이용하면 외부 툴하고 연동하여 IDE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커서 AI라고 들어보셨나요? 윈드서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입력하거나 프로그램이나 개발을 할 때 만드는
툴인데 그걸 AI랑 접목시켜가지고 아주 퍼포먼스가 좋은 개발 툴입니다. 요새 바이브 코딩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바이브 코딩을 이제 이 커서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클로드만 사용할 줄 알면 커서 AI처럼 클로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커서 화면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잘. 그러니까 울렁증이 있어요. 하지만 클로드는 조금 편안하잖아요. 내가 좀 익숙해. 채팅창이 있고 보이는 화면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젠스파크나 감마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을 넣어야 돼요. 하지만 클로드는요, 물론 클로드가 길지 않습니다. 토큰을 어느 정도 소비하다 보면은 사용량 제한이 걸려요. 걸리기는 하는데 풀리면 바로 쓸 수 있잖아요. 묶이고 풀리면. 그래서 아주 월등한 사용량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웹사이트처럼 만들면 이것은 온전히 나의 소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 PPT 프리젠테이션 자리 나가가지고 저 이런 상상 해봤거든요. 아, PPT 너무 멋진데 뭘로 만드셨어요? 아, 젠스파크로 만드셨습니다. 감마 AI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폼이 나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제가 직접 웹사이트 구축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AI 다루시잖아요. 직접 제가 AI를 만들어가지고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만든 실제 슬라이드를 시연을 하면서 좀 가볍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어,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쇄도한 겁니다. 아니면 코드를 알려달라고 해서 코드를 그냥 알려주는 건 조금 거시기 하니까 좀 자랑 좀 하고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강의를 기획을 여행가쟁이님을 좀 꼬셔가지고 부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8일 날 꿈도 환승이 되나요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전 처음에 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웹사이트를 만드는 족족 많이 난이도가 내려갔어요. 한 번 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이건 32장짜리 페이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고, 이런 코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색상 같은 거는 제가 물론 이런 브랜드 컬러를 제가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역으로 AI한테 나 이렇게 만들려고 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다녀 보다가 좀 이쁜 웹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링크나 아니면은 캡처 떠가지고 AI한테 물어보시면 그 브랜드 컬러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나의 디자인 기획서, 세부 설명서를 만들어줘 하면은 컬러 코드 뽑아가지고 다 픽셀 뽑아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폰트도 여러분들이 요청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프리텐더드 폰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텐더드 폰트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뭐 간단한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커서를 옮길 때마다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감마나 아니면 캔바로도 가능한데요.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복잡하죠. 근데 저는 이거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나 조금 좀 쌈박하게 좀 인터랙티브 효과 좀 넣어봐. 이렇게 하면 해줍니다. 그게 달라요. 네. 더 편하잖아요. 캔바는 내가 만들어가지고 좀 이쁘게 꾸며야 되는데. 예,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안 나오는데, 좀 화면을 줄여볼까요? 그리고 장점, 이렇게 화면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반응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클립 아이콘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만든 거라 좀 볼품 없었어요. 이것도 강의 당일날 만들었어요. 강의 당일날. 나 이거 사진 이미지를 첨부하는, 뭐죠? 그걸 상호 요소를 만들어줘. 또 클릭하면은 이렇게 내 웹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 이미지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 이미지 파일이 뜨게끔 이렇게 인터랙티브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젠스파크나 아니면은 감마보다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코딩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저는 코드를 몰라요. 시키는 거예요. AI한테. 물론 이것도 젠팍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크레딧이 좀 많이 나가겠죠. 엄청나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옆에 슬라이드 이게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이게 내비게이션도 처음에 넣은 게 아니라 나중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넣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기본에 있던 슬라이드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버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네,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이것도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이 아래 보면은 이거 있죠. 슬라이드 장표 숫자 넘어가는 거. 이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른 도구들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기능을 추가로 넣어줘.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좀 깔쌈하게 만들어졌나요? 네. 저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디 PPT 할 때 좀 부끄럽지는 않은 PPT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네. 좀 잠깐 한 1분만? 네. 혹시 여기까지 이 내용이 어렵다. 그런 거 있나요? 일단 본격적으로 지금 넘어갈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테크닉적인 부분. 아닙니다. 지금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듣고만 간 것만 해도 엄청난 자산입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네. 덥네요. 말을 떠들고 났더니.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잠깐 슬라이드는 보고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아마 버그가 있을 겁니다. 에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정을 못했어요. 모바일 버전으로 볼 때 좀 에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버전도 나중에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왜 좋냐 직접 만들면 업데이트 이거는 이제 러버블이나 아니면 젠팝으로 코드 받아가지고 온 거랑 동일해요. 네. 업데이트하고 개선이 가능하고요. 리사이클링이 가능합니다. 코드를 하나 받아놓고 그걸 나중에 만들 때 나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레퍼런스 있는데 이거 한번 참고를 해서 만들어 봐. 그러면은 더 AI가 쉽게 만들어 주겠죠. 네. 그리고 코드를 AI가 제일 잘 이해하죠. 여러분들 그냥 자연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코드 던져놓고 이거 봐. 그게 AI가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를 활용을 할 거냐면 클로드 프로젝트라는 걸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지침을 명확하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다. 프로젝트 지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냥 일반 우리가 채팅해가지고 대화하는 거는 유저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시스템 프롬프트는 미리 백그라운드 이렇게 행동할 것, 이렇게 행동할 것, 저렇게 행동할 것을 AI한테 미리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쓰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 기능은 클로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는 잼스라는 기능이 있고요. GPT도 프로젝트가 있죠.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만 제가 클로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MCP랑 실질적으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만들지 모르면 직접 제가 목적이랑 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야 이걸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좀 복잡한 프로젝트는 멀티 페르소나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걸 활용하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 플러스 어디서 주워 들은 거고 어떤 거냐면 개인적으로 복잡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저는 AI를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5명, 4명, 5명의 전문가로 만들어 두고 필요한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 그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응답, 호출을 하는 그런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전문가별 역할 툴 및 협업 방식 정의.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텐츠 팀이라는 여러분들 클로드를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컨텐츠 여기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냥 얘기를 해도 되지만 특정한 지침을 넣어둬 가지고 목적에 만들어서 제가 직접 지침을 만들어서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저번에 만든 슬라이드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프로젝트 지침을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근데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잘 못 알아보실 건데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그런 뭐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 만든 지침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들이 뭐를 할 수 있냐면은 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침일 뿐이고요. 영어로 하는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들? AI가 아무래도 영어를 더 친숙하게 여기고 더 뭐라 그럴까? 이 단어 하나 디테일함을 더 이해를 빨리 하기 때문에 한글로 저는 하지만 그거를 영어로 바꿔달라고 해서 넣은 거고요. 물론
최근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 사이에 또 필요한 내용을 다 집어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팀은 저 같은 경우에 제 퍼스널 브랜드 리포트를 저 여기 계신 브랜드 빌더님이 저한테 그 뭐죠? 퍼스널 브랜딩 만드는 거 그걸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거를 직접 때려 넣었습니다. 얘를 한 번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해서 저의 생각이나 아니면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건지 그걸 가지고 뭐 비즈니스 전략 분석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저의 그 옵시디언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집어 넣습니다. MD 파일이라고 하죠. 마크다운 형식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넣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슬라이드 글씨 크기는 잘 안 보이셔도 돼요. 대략으로 보여드리는 거라. 제가 이거 작업 체크리스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파일도 넣은 거고요. 슬라이드를 기획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슬라이드 내용을도 AI가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긴 하지만 제가 기획은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안은 제가 해야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내용을 슬라이드 1에 어떤 내용, 슬라이드 2에 어떤 내용, 슬라이드 3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그걸 다 때려 넣었어요.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 이거는 처음부터 넣은 건 아니고 얘랑 대화하면서 기본 컬러 팔레트 뭐 예를 들어 헥사 코드 넣고 그라데이션 조합 방법 이거 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나 이런 컬러 스타일로 하고 싶어. 네가 한번 이거 슬라이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줘 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삼아서 얘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AI는 저랑 대화할 때마다 이 내용을 지식으로 베이스로 삼아서 대화를 하는데 어, 이 뭐죠? 이 프롬프트 지침하고 일반 지식하고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엔 프로젝트 지침은 아예 대화를 시작할 때 이걸 인지하고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 지식은요, 내가 인지를 하라고 할 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다 보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주지시켜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이 내용을 갖다 복사해서 붙여줄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노션 강의 슬라이드 전체 내용을 한번 보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줘.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보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좀 더 토큰을 아낄 수 있으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멀티 페르소나라고 했잖아요. 뭐 이거 그냥 설명을 해줘야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전에 만든 슬라이드를 만든 이거를 보여주지 말고 보면 불편하니까 제가 커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건 제가 프로그래밍을 한 게 아니라 네. 그게 없어졌나? 이걸로 보면 안 되겠네요. 네. 제가 그냥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여기 보면 슬라이드 프로덕션 팀 AI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목적과 역할, 전문 서비스 영역,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전문가 페르소나를 부여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우, 지민이, 수진이, 태준이, 민서 이렇게 5명을 각각 전문가로 배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각자 즉시 이거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건데 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딱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워크플로우를 미리 짜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헤매지 않습니다. 딱딱딱딱 걔가 나와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토큰 소모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복잡도별 워크플로우 이건 제가 만들어 보니까 깨달은 건데요. 모든 전문가가 모든 작업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거는 한두 명이 나오고요. 복잡한 경우에는 모든 팀 5명이 나와서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에이전트를 5명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명이 하셔도 돼요. 하나가 나와서 해도 되는데 보다 보면 좀 재밌습니다.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조금 친숙해요. 그래서 이런 일부러 페르소나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코드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지정을 해주는데 이게 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알죠, 여러분들. 챗GPT, GPT스의 그 뭐죠? 그거 잘 만들어주는 거 있어요. 프롬프트 지침이나 아니면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GPT스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GPT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만들어줍니다. 대신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내 의도와는 다를 것 같으니까 어디서 가지고 이제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샘플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클로드 프로젝트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고 멀티 페르소나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제 기획을 하는데 기획 단계는 제가 딱히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제가 기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획을 하잖아요. 저도 기획자인 입장에서 제품을 기획을 하는데 이런 루트는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기획서를 만들고 목차 구조를 뽑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해도 되지만 AI하고 상의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도메인 지식이랑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서 바탕으로 강의 슬라이드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 한 장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슬라이드에 콘텐츠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컬러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보고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 타임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대로 따라 하시면 어느 정도 얼추 그 프로젝트에 들어갈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요? 이렇게 프로젝트 지식에 집어넣을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MCP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안 할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공부하러 들어오신 거라고 하면 MCP는요,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퍼플렉시티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로드 MCP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MCP에 대한 이해를 한번 습득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AI, 클로드하고 외부 앱하고 연결해주는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API 호출, 뭐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간략하게 내가 MCP라는 도구를 그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 코드를 긁어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샘플로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마지막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B-C 포트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자동화에 저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음소거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건 MCP는 5개입니다. 데스크탑 커맨더, 플레이 라이트 스텔스, 텍스트 에디터, 시퀀셜 띵킹. 제가 이거 발음상 시퀀스 띵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저 발음이 안 돼요. 그리고 컨텍스트 7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3개만 깔면 가능해요. 데스크탑 커맨더, 플레이 라이트, 텍스트 에디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무료이니까 클로드 비용만 내면 이걸 깔 수가 있어요. 물론 클로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무료 버전이 너무 짧아요. 작업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간이 남으면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던가 아니면 지금 이거 보시고 그냥 그 구글링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 개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물어보면 돼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순차예요. 순차적으로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건데 시간이 넉넉하면은 제가 클로드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었는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글자체가 쓰고 싶어. 그러면 글자체 쓰고 싶다고 얘기하면 돼요. 저는 프리텐다드. 네. 그 다음에 반응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슬라이드 사이즈를 4대3으로 할 거야. 지금 4대3이거든요. 아니면 뭐 16대9로 할 거야. 이것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도 봐야 돼요. 모바일도 봐야 되고 인포그래픽 인터랙티브를 추가할 건지 아시죠? 막 이렇게 그래프도 나오고 막 화려하게 나오는 거는 인포그래픽 인터랙티브를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걸 활용을 하시면은 다른 우리가 사용할 코드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뭐 Next.js라든지 아니면 React라든지 그런 걸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약간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두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액트 코드를 몰라요? 그냥 리액트로 해줘.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HTML, 뭐 JS 이걸로 해줘. 아니면 Next.js로 해줘. 이런 걸 지시를 할 줄 알려면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HTML로 해줘.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HTML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슬라이드 제작은요. 처음에 프로젝트 지식을 첨부해요. 아까 전에 제가 지식을 넣었죠. 그다음에 아티팩트로 샘플 페이지를 제작을 해달라고 해요. 처음에 다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넣고 그다음에 샘플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아티팩트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잠깐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였으니까는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 4번. 처음에 코드로 만드는 게, 처음에 제가, 이걸 파일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리액트, 뭐죠? 이거 시각화해줘. 아티팩트로 시각화해줘. 이걸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응형이에요.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슬라이드를 늘렸다가 좁혔다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만 봐가지고 깨졌네 이러면 안 돼요. 모바일 버전은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근데 일반 PPT 버전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반응형이라 그래요. 아티팩트 반응형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HTML, CSS, JS 이걸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네. 그래서 저는 약 이거를 4에서 처음 예를 들어 내 슬라이드가 20장짜리다. 그러면 한 4에서 6페이지를 만들어요. 일단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아티팩트로 본 다음에 내가 의도한 디자인이 나왔는지 체크를 합니다. 가이드대로. 색깔이 나왔다. 얘가 가이드를 파악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엉뚱한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막 주황색 이런 거. 그러면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 거 아니야. 그럼 아차차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맨날 이러잖아요.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럼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아차차 막 잘못했습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죠. 네. 하지만 참으시고 네. 토큰이 아깝잖아요. 욕할 시간에 그냥 코드 하나, 야, 너 똑바로 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네, 그냥 지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슬라이드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했잖아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기존에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면 리액트로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를 받았죠.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맞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는 그냥 AI 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스크탑 커맨더라는 걸 쓸 건데요. 네. 데스크탑 커맨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데스크탑 커맨더는 내 로컬 컴퓨터를 파일을 찾아보고 수정하고 파일을 생성하고 그렇게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어떻게 해요? 클로드가 볼 수 있나요? 원래는? 없다고 나올 거예요. 없다고. 근데 만약에 이 데스크탑 커맨더 MCP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은 얘한테 권한을 주게 돼요. 권한을 주면은 얘가 지금부터 내가 설정한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클로드한테 지금 보시면은 여긴 나와 있나? 음,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이래요. 파일로 저장해. 그랬죠?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가지고. 파일로 저장해. 그랬더니 뭐예요? 플랜 세이빙 슬라이드 3, 4. 네. 3번과 4번 슬라이드를 순서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어디다 저장할까요? 이거를. 제가 만든 폴더, 지정한 폴더에다 저장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에서 만든 파일을 내 폴더에다 저장을 해둬요. 네. 어떻게? 유저, 모카, 클로드 프로젝트, 노션 PPT라는 폴더에 넣게끔 내가 미리 명령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얘가 알아서 거기다가 프로젝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커서 보시면은 왼쪽에 그런 복잡한 디렉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폴더를 똑같이 흉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데스크탑 커맨더는 지금 보는 보통 이걸 많이 보시잖아요. 커서 볼 때. 데스크탑 커맨드는 뭘 하냐면 이 옆에 있는 파일 디렉토리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뭐죠? 파일을 볼 수 있어요. 파일 내용을.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냐면 터미널 기능이 있어요. 터미널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창, 콘솔 창이라고 하죠. 이 터미널을 조작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은 뭐죠? 클로드의 기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잠깐만, 이게 꺼져버렸네. 이 데스크탑 앱이거든요. 이 데스크탑 앱을, 음, 자, 이 창에서 저희가 뭘 하냐면, 아까 전에 봤던 그 커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커서처럼 클로드를 사용한다. 근데 내가 어디다가 뭘 넣어야 될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난 여기서 그냥 거기 다 해줘, 여기 다 해줘, 이거 다 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령을. 여기서. 네.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개념인지? 네. 네, 그래서 데스크탑 커맨더를 꼭 가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프로젝트 플랜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클로드는
대화창 한번 넘어가면은 까먹어요. 까먹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만드는지 목적이라든지 디테일한 기획서가 필요해요. 그거를 MD 파일,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문서 파일이죠. 그래서 제 거를 보여드리자면은 음, 어디 있냐면 클로드 폴더에 있거든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 슬라이드 폴더에 프로젝트 플랜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제가 켜놔가지고 어디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재능 기부 프로젝트 슬라이드 제작 계획서. 그래서 이걸 다 지정을 미리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 시작하기 전에 이거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른 헛소리를 할 확률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지시사항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좋을 건데,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PRD라고 있잖아요. 그 PRD라는 거를 만들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코드 좀 복잡한 거 프로젝트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파일 하나 퉁칩니다. 그냥 프로젝트 플랜 파일로 하나 퉁쳐요. 모든 걸 다 그냥 때려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체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초반 샘플 페이지를 먼저 봐서 괜찮아. 괜찮으면 그 다음부터 텍스트 에디터 MCP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코드 수정할 때 이걸로 써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없어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그 데스크탑 그거 뭐죠? 커맨더가 다 하는데 왜 텍스트 에디터를 따로 설치하라고 하냐는 이유는 타겟팅, 그러니까는 코드 한 줄 한 줄 수정하는 게 가능해요. 타겟팅을 해서 수정하는 게. 그래서 에러가 적습니다. 가끔씩 커서 엉뚱한 거 수정할 때 있거든요. 타겟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수정해야 될 걸 못 고쳐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면은 정확하게 몇 번째 줄을 얘가 기억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코드를 잘 알면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시스템이 맞춰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만들어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클로드가 나중에 멈춥니다. 맞죠? 대화하다가 멈춰요. 중간에 토큰이 다 소모가 돼가지고 그런 경험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부분 부분 잘라서 합니다. 뭐 1에서 4페이지, 4에서 8페이지. 그런데 돼. 그러면 다음 작업 이어서 진행.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라고 해둬요. 체크리스트, 파일로 돼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표시를 시킵니다. 가령 이런 식이에요. 제가 작업을 막 시켜요. 작업을 시킨 다음에 마무리가 어디서 작업을 시켰죠? 어,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얘가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페이지에서 최종 점검 완료 모든 테스트 통과.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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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이거 했습니다. 체크. 이거 했습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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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준비 완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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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복사 떠가지고 다음 대화로 넘어가서 갖다 붙여 넣으면 그 전에 맥락을 얘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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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대화가 자꾸 끊길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이거 보여드릴 게, 어, 여기 보면은 검수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검수. 그러니까 좀 디자인이 이상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 페이지 상에서 검수를 시켜도 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F12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죠? 모바일 버전으로 보실 수 있는 모드 아시죠?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클릭하셔서 이거 기계 설정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설정을 해보면 어느 화면으로 나오는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검수를 하시면 되고요. 이 검수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라이트라는 MCP 도구를 이용해서 네가 해. 그렇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버튼을 누르면서 합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러분들도 만드시면은 한번 시작하면 여기는 얼마 안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시죠?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버깅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에러가 난 데가 되게 많아요. 얘가 개발은 잘하는데 디테일이 부족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씩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타겟팅을 해가지고 수정 작업을 해줘야 돼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제작은 20%, 오류 수정은 80%. 여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게 시간이 빨리 걸리는 이유는 제가 제작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류 수정은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크다운 파일, 이거 뭐죠? 블렛 포인트가 이렇게 남아있죠. 에러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래서 저는 이래요. 마법의 단어 보여주고 에러 났어 고쳐줘.
맞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해줘, 해줘, 여기 해줘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해줘 하는 것보다 지능적으로 해줘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링크를 줘도 돼요. 그러면 얘가 보고 들어가서 나서 아, 이렇구나 하면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캡처보다 제가 보기엔 링크를 주거나 아니면 너 보고 네가 링크 들어가서 봐봐.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플레이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플레이 라이트가 작동을 안 하면 플레이 라이트 MCP 도구를 활용을 해서 들어가서 네가 봐봐. 그럼 얘가 지가 알아서 크롬 창 열어가지고 막 테스트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걸 해주면은 확실히 버그를 수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Git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아마 강의할 때 주로 많이 설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Git이라고 하면은 아씨 나 Git은 개발자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Git 설치해줘도 가능합니다. 클로드에서. 클로드한테 나 Git 잘 몰라. 근데 Git 커밋을 하고 싶어. 커밋이란 말 몰라도 돼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게임을 하면 세이브 있잖아요. 세이브. Git 커밋은 세이브입니다. 세이브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스랑 싸우다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드 하잖아요. 그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포인트마다 얘한테 채팅창에서 Git 커밋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문구를 남겨요. 뭐 때문에 수정함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포인트를 잘 모르면은 그 포인트를 알려달라고 리스트업을 해달라고 하면 쭉 리스트업을 해줘요. 그리고 나는 거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된다. 시켜보자. 그리고 틈틈이 해라. 그래서 작은 커밋, 자주 커밋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네. 자, 그리고 GitHub 같은 경우에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GitHub도 MCP가 있어요. 그래서 GitHub MCP가 있으면 해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GitHub MCP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GitHub에 이거를 내가 아이디로 가입만 해두세요. 가입을 해두시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거 GitHub로 온라인상에 배포를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은 얘가 가이드를 쭉 알려줍니다. 그것 하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한 3분 걸려요. 3분은 뻥이고 5분도 뻥이고 10분 10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방금 전에 이제 배포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 어, 어, 이건 팁인데요. 대화창 간의 맥락을 유지하는 방법.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죠. 프로젝트 플랜 파일을 활용할 것. 저는 그걸 꼭 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화를 넘어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업데이트된 파일을 어떻게 해요? 지식에서 보면 지식을 수정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근데 로컬 파일은 업데이트가 돼요. 왜? 데스크탑 커맨더가 자기가 업데이트를 해요. 그게 토큰을 더 훨씬 적게 먹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로컬에다 두도록 추천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로컬에 있는 거 보이시죠? 로컬에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 그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리드미. 리드미에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항상 대화 처음 확인하도록 해요. 그래서 대화를 처음에 이거 프로젝트 플랜을 확인하고 마무리에 업데이트.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파일을 또 별도로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작업을 할 때는. 네, 그건 이제 그것도 보라고 하고요. 대화가 하다가 끊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씨, 망했네. 이러시나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지만 마지막 대화를 복사해서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다.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50분 내로 40분 내로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3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네. 그래서 긴 작업 시 클로드와의 대화법에서 작업 목적과 순서를 먼저 만들어서 기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지 마찬가지만 일단 최대한 문서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만드는데 저는 한 70%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이시죠? 가이드. 아니면 이거 어떤 작업이야? 어떤 도구를 쓸 거야? 그걸 진짜 잘 만들어야 되고 모르시면 물어봐. 누구한테? AI한테. AI가 저보다 개발은 똑똑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몰라. 아, 지금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지금? 이러면 얘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뽑아서 알려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개발자도 오로지 클로드 하나만으로 웹사이트 만들 수 있다. 소유권, 커스터마이징, 제약 없음, 학습. 학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속 AI 쓰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
개발을 하진 않지만 개발을 할 줄 알아야지 좋잖아요. 해야 되고, 브랜드 차별화.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웹사이트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분 몇 분 못 본 것 같아요. 젠스파크 만드시는 분들은 좀 많이 봤는데, 예, 없는 것 같아요. 러버블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클로드랑 같이 사용하면 더 좋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깨졌네요. 네, 이렇게 장점이 있어요. 도구에 의존하지 말고 도구를 활용하라. 소비자에서 창작자로 전환하라. AI 시대에도 직접 만드는 능력의 가치.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질문을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맞죠? 네. 5분 정도만 질문 받아볼까요? 아, 그 전에 5분 정도인데 한 3분 정도 제가 지금 만든 거 있잖아요. 웹사이트 그거 클로드로 만든 거 한번 쭉 보여주기만 할게요. 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여러분들 데스크탑 앱은 이겁니다. 아래에서 이런 앱 형식으로 가야 MCP를 붙일 수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제가 사용하는 MCP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거를 제가 쓰도록 그 지침에다 넣어둔 거고요. 여기서 하셔야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금 1시간 전에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증거 이걸로 보여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냥 웹에서 보여드릴게요. 실행은 안 할 거니까. 예. 자, 어떻게요? 여러분들 시간 보이시죠? 저 이거 2시간 전에 만들었거든요. 2시간 전 보이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저희 강의 시작하기 53분 전에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확실하죠? 네. 2시간 전. 2시간 전. 어떻게 했는지 쭉쭉쭉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리뷰 해드릴게요. 네. 자, 제가 이런 건 미리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런 기획서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옵시디언 사용하거든요. 옵시디언이나 노션 사용하셔가지고 문서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건 기존에 있는 슬라이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 만들 거면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면 되죠.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 프로젝트 슬라이드 제작 계획. 그럼 얘네들이 톡톡 튀어나가지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럼 막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요. 30분, 45분, 90분, 60분 아니에요. 1시간만 걸리면 됩니다. 물론 디버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MCP를 안 깔면 이 화면이 안 나오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예요? 텍스트 에디터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건 추론을 써서 그래요. 심층 사고 모드. 심층 사고 모드 쓰시면 좋고요. 저는 소넷을 추천합니다. 오프스는 좋은데 얼마 토큰을 못 먹어요. 이거 많이 먹어서 오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소넷을 쓰셔도 충분합니다. 소넷, 그다음에 심층적 사고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시퀀셜 띵킹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그런 거는 기획에 넣거든요. 그러면은 시퀀셜 띵킹을 사용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이건 없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시퀀셜 띵킹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짭니다. 전 이거 보는 걸 추천해요. 얘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합니다. 이거 지금 뭐냐면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 AI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동됐다. 이 execute command라는 건 아까 봤던 그 데스크탑 커맨더의 실제 명령입니다. 네. 네. MCP 옵시디언 모르면요. 검색하면 됩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피터스에 있는 MCP 내용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중에 자료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하면 시간이 아까워서 얘기 안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내가 떠먹여주는 거를 원한다. 그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폴더 구성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다음에 랜딩 페이지 처음에 자 이거 보세요. 제 프롬프트 잘 보세요. 페이지 시작하자. 다음 단계.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 작업 지침, 디자인 시스템 먼저 확인 후 시작해. 이거 해주시면 그 전에 있는 지침.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 전에 있는 마지막 대화 부분을 제가 갖다 붙여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요, 또. 아주 잘해요. 제가 몇 번 안 물어봐도 쭉쭉쭉 합니다. 여기 제가 관여를 몇 번 했는지 보세요. 한 번 했어요. 시작하자. 2번 했어요. 왜냐면 이건 한 번 제가 확인하라고 했어요. 지 멋대로 할까봐. 쭉 3번 했어요. 끝. 네.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네. 대화 3번 했어요. 대화창 한 번에. 저는 짧게 짧게 쳐요. 그 뭐죠? 기능별로. 길게 하지 마세요. 끊겨요. 네. 기능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네. 자, 페이지 3 첫 파트. 이거 보시고 기존에 있는 대화 쭉 붙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합니다. 네. 쭉쭉쭉쭉 쭉쭉쭉쭉. 네.
네, 해서 끝났어요. 여기는 메시지 길이가 최대한에 돋달아요.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 대화 내용을 복사 떠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만든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네,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가 됐대요. 슬라이드 뷰어 뭐 이런 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요구하는 대로 탁탁탁탁 해요. 얘가 알아서. 제가 뭐 보지도 않아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만드실 거냐, 그럼 얘가 추천까지 해 줘요. 그럼 난 추천 선택하고 다시 다른 거 해요. 게임하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지 만들든지 그럼 쭉쭉쭉쭉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쭉쭉쭉쭉 만들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만들었어요. 그럼 한번 얘가 자동으로 돌려서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는 거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거 하고 바로 질문 지금 해 주실래요? 질문을? 지금 짐브라운님이 하신 질문을 답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답을 하신다는 뜻일까요? 지금 질문 남기면은 제가 질문 어떤 건지 네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할게요. 그 시간이 없나요? 지금 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말씀해 주시면. 지금 55분이에요. 그 새 네. 대화마다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파일을 로컬에 저장해서 그것을 네. 읽어오는 건가요? 네. 이게 큰 프로젝트에 관련된 시스템 내용은 그냥 이 프로젝트 파일에다 첨부를 해 두고 내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계속 해야 되는 거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폴더 지정은 내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만 세팅하면 되냐? 여기 보시면 클로드 프로젝트에 클로드 슬라이드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고 이 파일들 뭐예요? 이거 이런 거 제가 안 만들었어요. 네가 만들었어요. 이해되세요? 이거는요, 이 파일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클로드가 만든 겁니다. 알아서 착착착착 집어넣습니다. 이걸로 답변이 되신 걸로 추천드립니다. 네. 기터브 네, 배포하는 지금 거. 하나 더 궁금한 게, 뭐, 이렇게 보면은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이 많은데, 저희가 네, 이제 실습 때 저걸 다 해볼 수는 없고, 한 가지 정도 만들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프로젝트를. 그때 첨부 파일도 같이 제공이 되나요? 실습에 필요한? 첨부 파일이라는 건 프로젝트에 뭐 예를 들어가 들어 있는. 가이드 같은 경우는 다 드려야죠. 드리는데 제 거는 네네. 샘플일 뿐이고 이제 그걸 가지고 AI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만들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뒤에 AI 토크가 있어갖고 질문을 봤는데 그거 MCP 따로 필요한 거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그거 MCP 설치도 들어가 있나요? 거기 강의에? 네? 필요한 필요한 MCP요? MCP.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 날 할 거는요. 실습을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음. 근데 중간중간이 생략이 될 수는 있어요. 중간중간. 하지만 중요한 부분 뭐 내용을 어떻게 넣고 그거를 제가 말로 설명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여주면서 화면으로 보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음.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론으로 음. 설명한 부분만 알아도 개발 한두 번 개발이라기보다는 이런 거 코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오늘 하신 걸로도 뭐 충분하실 건데 아마 MCP 설치하고 이거를 로컬에다 설치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이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폴더 네. 관리는 데스크탑 커맨더 MCP로 연결해서 만들면 되고요. 이거 말고 그 전에 유명한 건 파일 시스템이라는 MCP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에러가 좀 잘 나요. 그래서 데스크탑 커맨더는 우리 지피터스에서도 좀 잘 쓰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MCP입니다. 네. 깃허브 몰라도 MCP를 돼요. 설치하는 것까지는 안 보여주더라도 이미 설치돼 있으니까 코드 어, 정도는 공유를 교재로 해주실 거죠? 네. 그거 제가 저거는 공유해 드릴게요. 두 개 공유해 드릴 건데 지금 올려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그 뭐죠? 지침, 시스템 지침 하나 공유해 드릴 거고 이건 오셨으니까 안 들어간다. 잠시만요. 너무 길어. 제가 나중에 따로 네.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 지침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그 뭐죠? MCP 썼는지 그거 제이슨 파일 있잖아요. 제이슨 파일도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그 제이슨 파일이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아닙니다.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업로드 업로드 하신 내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업로드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업로드한 거는 지금 없는데 강의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 강의 보고 자료는 있는 제가 강의 링크 자료? 드렸습니다. 네,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링크 있습니다. 네.
좀 대략적인 건 아십니다. 이거 100% 이해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건 아니어서. 네. 제가 그래서 해드릴 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건 아까 그 제이님이 공유해 주셨던 그 노션 AI와 노션 활용하기 방에서 저 태그 거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 다시 보기에는 유료 유료 신청하시죠? 구매하시면 드립니다. 유료 강의 하면은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후에 할 때는 오늘 했던 내용은 거의 안 할 거예요. 한 15분, 20분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보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그때 뭐죠?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네. 이거 메일로 잠시만요. 잠깐만 나 멘붕이 오네. 이거를 130분이 넘는 좀 나가셨네요. 분들한테 메일 주소를 지금 남기실래요? 5분 안에 다 남겨주셔야 돼요. 아니 자기 아니요. 메일 주소 그러죠. 남겨주세요. 번거로우시니까 음. 제가 제 그 GitHub 이 노션 이 페이지에다가 내일까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죠. 네네네. 네. 제가 오늘 하신 거 슬라이드 링크만 받으시면은 마지막 네네. 장이나 아니면 앞에 장에다가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최고, 네. 최고. 네, 업데이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땡기시지 않으신가요? 네, 이것도 저거 있죠. 가격 그거 올라가는 거 있죠. 얼리버드 그거 있잖아요. 오늘까지만 할인이고, 내일부터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결제해요, 지금. 네,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결제를 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좀 호응을 제가 확인을 다 보면 좋은데 그걸 못 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네, 네. 너무 그래도 100,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늘 제가 너무 걱정했는데 150분은 안 넘겼어요. 많이 나가셨는데 몇 분이 신청 최고인가요? 저 못 신청하고 안 봤어요. 들어오는 건 뭐지? 몇 분이 최고셨나요? 여태까지요? 180명. 그럼 됐습니다. 네. 한 60명 탈락하시고. 네. 네, 너무 재밌는 충분히. 건 저였어요. 아, 네. 저희 후토크는 여기서 못하니까 네. 끝나고 저기 여행가의 제이님 후토크에서 하시죠. 네, 이상. 오늘 AI 토크 신청 아, 혹시 맞아, 맞아. 아직 안 하셔가지고 링크 아, 모르시거나 링크 귀찮으신 공유해 분 주시면 제가 돼요. 이렇게 드렸어요. 여기로 그냥 지금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열려 있을 거예요. 바로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네. 혹시 더 하실 거면은 11시까지 저희 여행가 제이님 그런 기획 강의도 있고 뭐 댕댕이 멍멍님 그런 것도 있으니까 MCP 강의도 있으니까 다 바로 끝나고 넘어가셔가지고 11시부터 후토크 할 거예요. 놀러 와요. 11시 후토크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적극. 끝났으니까 한잔 해야지. 한잔 해야지. 나는 토닉워터도 사왔어. 저도 이제 하이볼 말아 먹을 겁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이따 만나요. 네.